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비기너용 러닝화는 바로 리복의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5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리복의 러닝화를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는 사실 이제 이미지가 없다. 그래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복은요, 1895년에 영국의 이 맨체스터 바로 북서쪽에 있는 볼튼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는데, 그 볼튼에 살던 JW 포스터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그 앞쪽에 못이 박혀있는 스파이크화가 있으면 퍼포먼스가 개선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직접 자기가 신고 뛸 신발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리복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던 스파이크 러닝화가 영국 선수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돼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육상 경기에서 우승을 했던 해럴드 아브라함이 신었던 스파이크 러닝화가 바로 이 리복이었던 겁니다. 관련된 영화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OST로 삽입되어 있는 음악은 딱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 후로 1958년도에 사명을 바꾸게 돼요. 그때 만들었던 사명이 바로 리복입니다. 리복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프리카에 사는 영양과에 있는 몸무게가 한 20에서 30kg 정도 되는 엄청 재빠르고 민첩하고 우아하다. 그 아이가 리복인데, JW 포스터의 두 손자가 리복의 느낌을 브랜드에 차용하기 위해서 브랜드 이름을 REEBOK, 리복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1979년 시카고에서 열린 트레이드쇼에서 폴 파이어맨이라는 아웃도어 업자한테 이 브랜드가 눈에 띄게 돼요. 1979년에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이후로 1982년도에 최초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에어로빅 슈즈인 프리스타일이라는 신발이 론칭을 하게 됩니다. 신발이 워낙에 너무 히트를 치니까 이 신발을 신고 하는 에어로빅이 더 뜨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이제 1982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1984년 폴 파이어맨이 브랜드를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85년에는 지금도 팔고 있는 클럽C라고 하는 테니스화가 인기를 끌게 돼요. 그리고 리복이 러닝과 농구에 이제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1989년에는 농구화 펌프가 나오게 됩니다. 특수한 그런 공기 주입식 기법을 개발해서 농구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리복의 농구화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1988년, 89년 요 무렵에는 미국에서 푸드웨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브랜드가 바로 리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리복은 어떤 관계가 있냐? 요것도 제가 또 좀 알아봤죠. 1987년에 화승이라는 국내 기업과 합작의 형태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1989년에 의자 광고가 나오게 되죠. 이종원 씨가 거기에 무용수로 출연을 하게 되고, 무용수가 연습을 하는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에서 발로 마루를 찍고 다니는, 그다음 훈련하는, 연습하는 그런 소리와 거친 숨소리, 딱 그것만 들리는데, 그 광고가 딱 끝난 다음에 중간에 의자를 밟고 올라갔다가 쫙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있죠. 당시에 모든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너무나 많은 의자들이 고장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리복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히트를 치게 됩니다. 1999년 말에 기존에 화승이 갖고 있었던 지분을 다 인수해가지고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리복에 이르게 되죠. 근데 이제 중간에 2005년에 독일의 아디다스가 이 리복을 인수를 하게 돼요. 금액으로는 38억 불. 그러고 난 다음부터 국내에는 아디다스 코리아가 리복을 전개를 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느 시점 이후로는 아디다스에서 이제 리복을 전개를 했다. 아디다스가 사실 이제 리복을 왜 인수했냐면, 미국 스포츠 시장에서 아디다스가 나이키와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었어요. 당시에는 마켓 쉐어가 리복이 아디다스보다 조금 더 클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의 아디다스의 시장 지배력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아디다스가 이제 리복을 인수해서 2위, 3위가 합쳐가지고 1위를 타도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아디다스가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리복을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리복이 NBA에
공식 유니폼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에 바로 리복에서 아디다스로 바꿔버립니다. 리복을 키워가지고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디다스로 대체를 하는 전략을 쓴 거죠. 그러면서 리복은 피트니스, 크로스핏 같은 어떤 실내 그런 운동으로 약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리복이 점점 이제 쇠퇴를 하게 되죠. 결과적이긴 하지만 아디다스의 이 전략은 이제 아주 실패를 보게 되죠. 2021년에 아디다스가 리복을 인수한 지 16년 만에 어센틱 브랜드 그룹이라고 하는 브랜드 그룹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25억 불에 리복을 사들이게 됩니다. 리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리복이 중간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너무 심하게 흔들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리복의 시작은 사실 스파이크 러닝화에서 시작을 했다. 저는 이제 제품을 제조하는 경쟁력은 다른 스포츠 브랜드에 뒤지지 않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역량이 있는 브랜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국내에서의 리복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스포츠 브랜드 리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아, 리복이 이런 역사를 갖고 있구나, 온전한 스포츠 브랜드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됐으니까요. 이제 오늘 제품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드솔의 리어프 쪽은 측정했을 때는 30mm 정도 되고 이 푸어프 쪽은 22mm, 그래서 오프셋은 8mm입니다. 근데 완전 러닝화죠. 8mm 정도 아주 적당한 오프셋을 갖고 있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데일리 트레이너에 부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드솔의 소재에는 플로트라이드라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드솔 소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로트라이드라는 이 소재는요, 아디다스의 울트라부스트에 사용되어 있는 TPU, 서모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이 소재하고 동일해요. TPU 소재로 만든 미드솔은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첫 번째, 경량성. 기존의 EVA 대비해서 절반 이상 가볍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그렇게 가벼운데 반발력이 좋아요. 예전에 퓨어부스트 20이 설명드릴 때 이 울트라부스트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가 이거는 정말 많은 이들이 신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울트라부스트는 뭐 때문에 제가 추천 안 드렸죠? 무거워서. 중량이 300g을 넘어가니까 무거워서 제가 이제 비기너용이나 이런 쪽으로는 설명을 못 드렸고, 일상생활에도 신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신어도 좋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 사용되어 있는 이 플로트라이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좀 더 가볍고 좀 더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로 구매할 수 있는 울트라부스트의 경량화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 소재여서 그런 것 같아요. 레시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훨씬 더 좀 쫀쫀하고요. 달렸을 때 가벼운 느낌이 오래 달려도 지속돼요. 저는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이 미드솔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웃솔 보면 딱 첫 번째 느낌이 어떤 게 드시나요? 가운데 중앙에 비어있는 데를 빼군요, 전부 다 러버 아웃솔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접지력이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러버를 사용하는 러닝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렇죠? 무게가 올라가잖아요, 무게가. 그런데 얘는 이 전장의 러버를 사용했는데 중량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243g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중량을 많이 뺐다. 어디서 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리복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5에 사용되어 있는 이 어퍼, 브랜드에서는 이제 스피드 시프트 2.0이라고 부르거든요. 엔지니어드 메쉬인데 굉장히 얇아요. 한 겹은 아니고 두 겹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안에서 보면 바깥이 다 비칠 정도로 얇아요, 소재가. 신축성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달릴 때도 발을 꽉 잡아줘요. 해외 리뷰에서는 좀 통기성이 안 좋다 이런 리뷰도 제가 보긴 했는데 실제로 신고 뛰어보니까 한 공기가 신발 안으로 슝슝 들어옵니다. 열이 나고 있는 발의 안쪽에 있는 열기도 밖으로 좀 잘 빠져나가고, 그리고 밖에 있는 공기도 이제 잘 들어오고, 그리고 통기성도 굉장히 좋다. 아식스의 메타스피드에 사용되어 있는 모션랩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 정도로 굉장히 통기성이 좋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패딩, 힐 카운터 쪽에 이런 패딩, 이런 게 중요한데 엄청 이렇게 단단하게 발목 쪽을 이렇게 잡아주지는 못해요. 락다운을 시키려면 저희가 하는 러너스 매듭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렸던 러너들을 위한 매듭, 그 매듭법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목을 좀 꽉 묶어주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이 러너들의 매듭으로 묶지 않으면 발 뒤꿈치 쪽이 약간 헐거운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패딩이나 이런 두께가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뒤꿈치 쪽도 그렇게 두껍진 않고요. 그다음 발목 쪽도, 위쪽도 안에 들어가 있는 패딩이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정도의 패딩의 두께는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약간 좀 헐거운 느낌은 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설포 보면요, 설포에도 이렇게
뒤에 보시면 패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등을 되게 그냥 포근하게 잘 덮어줘요. 그리고 이 설포의 양옆에 좌우 안쪽에 보면은 패브릭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그다음 앞쪽에도 고정이 되어 있어서 설포가 좌우로 돌아가거나 이런 것도 이제 다 미연에 방지가 되어 있어요. 미드솔과 어퍼가 연결되어 있는 부위의 마감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제품의 완성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리복이 굉장히 완성도가 좋아요.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미드풋 바로 안쪽에 아래에 보면 좌우 내측과 외측에 이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제 브랜드에서는 X 플레이트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토션 플레이트,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 구조물 같은 게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릴 때 우리가 이제 회내 현상을 하잖아요. 그때 발의 뒤틀림을 좀 막아준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플로트라이드라고 하는 TPU 소재의 미드솔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러버하고 러버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엑스플레이트라는 토션을 잡아줄 수 있는 이게 안정성을 위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페가수스 40이라는 모델과 이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5는 타깃이 똑같아요. 러닝을 처음 이제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조깅할 때도 신고 좀 빨리 뛸 때도 신었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일상생활에도 좀 신고 나갔으면 좋겠고 장거리를 뛰지는 않고 러닝은 좋아하니까 그런 분들 있죠. 흔히 얘기하는 이지런, 리커버리런. 어제 장거리를 뛰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냥 한 6km, 7km만 가볍게 조깅하고 싶은데 뭐 그렇다고 레이싱화나 뭐 트레이닝용을 신고 나가긴 좀 그렇고 그럴 때 신는 신발로 타겟팅해서 만든 게 이 바로 리복의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5라는 모델입니다. 해외에서는 플로트라이드 5를 버짓 슈즈라고 불러요. 미국에서는 110불, 국내에서는 13만 9천 원입니다. 지금 리뷰해드린 것 중에 가장 싼 러닝화 아닌가요? 쉽게 살 수 있고요. 이게 정상 소비자가가 13만 9천 원이고요. 이게 전개사가 어디다? LF가 하고 있다. 가격이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13만 9천 원 언더로 충분히 사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이 제품을 리뷰해드리는 이유는 구매하시려고 하면 아주 편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리복의 러닝화 중에 제 눈에 봤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모델인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5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브랜드의 매력적인 스토리를 알면 제품이 달라 보여요. 훨씬 더 매력적이고 내가 신었을 때 아이가 이뻐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저희 런업TV에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복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